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이네 책방의 주인장 양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상한 과작가의 전천당 13권인 이 특종 크레이프 2편을 읽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마저 읽어볼게요. 영문을 알 수 없어 마음만 상한 채로 풀이 죽어있을 때였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삐콩 삐콩.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지만 이치로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소리를 따라가면 뭔지는 몰라도 굉장한 일을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치로는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을 벗어나 길을 조금 걸어갔더니 소리가 더 커졌다. 다음 순간 이치로의 눈에 어떤 집이 들어왔다. 왜일까? 그 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카메라의 초점이 딱 맞았을 때처럼 이치로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그 집을 향해 맞춰들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창문이 와장창 깨지더니 새빨간 불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치로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이게 뭐야? 불이야 불! 119 빨리 119 불러! 어른들이 밖으로 우르르 나오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치로는 겁에 질려 엉금엉금 기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집에 돌아온 뒤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깨진 창문으로 뿜어져 나오던 불길, 사방으로 흩어진 유리. 그것들이 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저녁밥을 먹는데 엄마가 말했다. 오늘 부강면에 불이 났다지 뭐니. 고압가스 용기가 폭발한 것 같다던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불도 금방 꺼졌다더라. 다친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왜 나는 굳이 그렇게 신경 쓰였을까? 그건 또 폭발하기 버릇없네. 그때 문득 카메라가 생각나서 이치로는 허둥지둥 사진 파일을 확인해 보았다. 있어! 카메라가 폭발하는 순간이 찍혀있다. 놀라서 엉덩방아를 찔 때 이치로의 손가락이 엉겁결에 셔터를 누른 것이다. 이치로는 자기가 찍은 엄청난 사진을 보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세차게 날름거리는 10번걸 불길과 사방으로 튀는 유리 조각. 당시의 충격과 위압감이 사진에 오롯이 담겨있다. 이거 특종 아니야? 이치로는 얼른 사진을 출력해 학급신문 종이에 붙였다. 기사도 단숨에 써내려갔다. 11월 7일 오후 4시 34분 부강마을의 한 주택에서 고압가스 용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음과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으며 현재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다행히 화재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다음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치로가 3학년 3반 교실에 붙여놓은 학급 신문을 읽었다. 기사보다 긴장감이 넘칠 정도로 생생한 폭발 사진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모양이다. 이치로는 삽시간에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정말 내가 이 사진 찍었어? 그래. 대단하다. 안 무서웠어? 무섭기보다는 폭발 소리가 엄청나서 놀랐어. 그리고 사진에 찍히는 것처럼 불꽃이 어마어마해서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폭발하는 순간에 찍었어? 이러면 또 나 규자 아니냐? 모두가 치켜 세워주자 이치로는 의기양양해졌다. 동시에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어찌된 일인지 대충 알겠어. 특종 크레이프. 그걸 먹은 덕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장소로 이끌려간 거야. 그렇다면 그때처럼 삐콩 삐콩 소리가 들리면 또 특종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겠지? 학교가 끝나자 이치로는 카메라를 꼭 쥐고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학교 근처를 어슬렁댔다. 얼마쯤 지났을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삐콩 삐콩. 좋았어. 이치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다. 이번에는 길가 용수로에 눈길이 쏠렸다. 논밭으로 물을 보내는 용수로는 너비가 60cm쯤 됐다. 저것이 틀림없어. 이치로는 카메라를 고쳐들고 마음을 졸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그때였다. 또다시 생각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용수로에서 불쑥 사람 손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치로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재빨리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러고는 조심조심 용수로로 다가보았다. 그랬더니 글쎄 어떤 할머니가 팔을 허우적거리며 살려줘 라고 힘없이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큰일 났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치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치로는 얼른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다 같이 힘을 합쳐 할머니를 용수로에서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용케 할머니를 발견해 손빠르게 구해냈다며 입을 모아 이치로를 칭찬했다. 용감한 행동으로 경찰에서 주는 표창장까지 받았다. 게다가 텔레비전 뉴스에도 소개가 되었다. 다음 뉴스는 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초등학생이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5학년 간바라 이치로 군은 발을 헛디뎌 용수로에 빠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곧바로 어른들과 힘을 모아 할머니를 구조했습니다. 이치로 군의 침착함과 신속한 구조 덕분에 할머니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치로 군은 우연히 용수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사람 손이 삐쭉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뉴스 보도와 함께 부끄러워하는 이치로와 이치로가 찍은 용수로에서 튀어나온 손 사진도 텔레비전 방송을 탔다. 이 소식은 동네에서 큰 화제거리로 떠올랐고 이치로는 단숨에 영웅이 되었다. 동네 어른들은 이치로와 마주치며 장해 아주 잘했어 이치로 하고 큰 소리로 칭찬해 주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끝내주던데 하며 엄지를 척 세워주었다. 함께 학급신문을 만드는 아오이도 감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나처럼 멋있는 특종을 잡고 싶어. 이치로 다음에는 너랑 같이 취재 아니야 특종 찾으러 가도 돼? 물론이지. 아오이와 단둘이서 특종을 찾으러 다니면 사귀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이치로는 좋아서 팔짝 뛰었다. 기분 좋다. 특종이란 게 진짜 최고구나. 마음다짐을 새롭게 다지고 이치로는 날마다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쏘다녔다. 그렇지만 폭발이나 인명구조 같은 자극적인 사건은 도무지 만날 수 없었고 사소한 사건들이 훨씬 많았다. 유치원 지붕에 둥지를 튼 새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새였다든지 집에서 기르던 토끼가 도망쳐 시내를 뛰어다녔다든지 그러나 아이들은 그 정도 뉴스에는 금세 흥미를 잃었다. 인기가 떨어져가는 것을 느끼자 이치로는 초조했다. 뭔가 더 자극적인 기사, 모두 깜짝 놀랄만한 사진이 왔는데 이치로는 달라진 눈빛으로 특종을 찾지 않았다. 이제 소소하고 따뜻한 뉴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주 자극적이어야 돼.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 만한 사건이 아니면 안 돼. 아오이와 함께 다니는 것도 관두었다. 특종을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미콩 하는 소리를 따라다녔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만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만 들어도 틀림없이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이치로는 소리를 따라 한참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도착한 곳은 동네 외곽이었다. 이 부근에는 논밭이 많고 크고 작은 산도 있다.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까? 고개를 살짝 가로결었지만 이치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좀 더 가보기로 했다. 산기슭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 이르렀을 때 이치로의 눈빛은 울창한 조리대 덤불에서 멈추었다.
이치로는 저구나 싶어 곧장 카메라를 덤불 쪽으로 향한 채 제발 대단한 녀석이 나타나주길 라고 생각했다. 그때 바스락바스락 소리와 함께 덤불이 흔들렸다. 우와, 곰이잖아. 진짜 곰이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지 강아지만 했다. 얼굴과 눈빛이 천진난만하고 귀여워서 마치 살아있는 곰인형을 보는 느낌이었다. 진짜 곰 사진이 찍었다고 하면 모두들 다시 와 멋지다. 이치로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줄 것이다. 이치로는 잽싸게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런데 새끼곰은 얼떨떨한지 눈을 동그랗게 뜰 뿐 달아나지 않았다. 달아나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치로를 향했다. 문득 이치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곰 사진을 찍는 것만은 모자라. 곰이랑 내가 같이 있는 모습이 좀 훨씬 더 인기가 많겠지? 이치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슬그머니 새끼곰에게 다가갔다. 착하지? 옳지? 도망가지 마. 너한테 아무 짓도 안 날 거야. 겨우겨우 곰 옆에 다가간 이치로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됐다! 찍었어! 이치로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확인해 보았다. 잘 찍혔다. 우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치로와 귀여운 새끼곰이 뚜렷하게 찍혔다. 신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기뻐하던 이치로는 문득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사진에 찍힌 것은 자기와 새끼곰만이 아니다. 무언가 크고 거뭇한 것이 뒤쪽 덤불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이게 뭐지? 뒤를 돌아본 이치로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치로 바로 뒤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곰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미곰의 무시무시한 기운, 야생 그 자체의 기운에 이치로는 완전히 짓눌려 얼어붙고 말았다. 갑자기 어미곰이 뒷다리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가만히 있어도 더 큰 몸이 한층 더 거대해졌다. 그 자세로 곰은 턱 빠지듯이 입을 크게 벌려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끝났다. 이치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죽다니.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사진을 찍기 위해 새끼곰에게 접근했다. 어미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특종 중의 특종이네. 그렇지만 싫어. 내 이야기가 이렇게 특종이 되어버리는 것. 느닷없이 마구 울려대는 요란한 소리에 이치로는 물론이고 어미곰과 새끼곰도 화들짝 놀랐다. 곰들은 완전히 겁을 먹어버린 것 같았다. 곧바로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얘 괜찮니? 이치로는 뒤로 돌아보았다. 흰색 트럭에서 아저씨가 뛰어내려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치로는 그 아저씨가 트럭에서 경적을 울려 곰들을 쫓아내 주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살았다. 이 사실을 깨닫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무서웠다. 이렇게 무서웠던 건 12년 인생 처음이었다. 마침 트럭 아저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이치로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은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이치로는 그때까지와 다른 의미로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때부터 이치로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았다. 삐콩삐콩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애써 모른 척했다. 학급 신문 담당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특종이라면 누군가의 불행이나 불운을 보도하는 법이다. 그것이 언제나 남의 일이라는 법은 없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뒤 이치로는 전처럼 무작정 특종을 찾아다닐 수 없게 되었다. 간바라 이치로 12세 남자아이 2018년 발행 대개.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특종 크레이프 2편을 읽어보았어요. 그럼 오늘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